자, 드디어 교과서 39페이지 1-4 전처리 방법 결정과 사전 준비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맨 위에 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분석 실효의 물리화학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적합한 전처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목표가 네 가지 여러 가지 나왔는데요. 뒤에 가면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일단 필요지식 1. 전처리 방법의 개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료 중 금속 원소를 정량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료를 투명한 용액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하는 분석 물질의 손실이나 오염물질 없이 시료를 전처리하는 기술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많이 익숙해지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전처리. 그 다음에 3번,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 같아요. 아무리 성능이 우수한 기기, 뭐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더라도 시료의 전처리가 잘못되면 정확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계 조작을 잘해도 표준 시료, 미지 시료 용액을 잘못 만들어서 세팅을 해놓으면 그 실험 정확도는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2번, 시료의 전처리 목적, 시료의 처리 방법 이런 거는 이제 뒷장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료의 전처리 목적을 보겠습니다. 정밀도와 정확한 분석을 위한 필수 조작이 전처리를 하는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시료를 완전 분해해서 투명한 용액화하는 것도 그 목표입니다. 전처리에. 그 다음에 목적 원소를 손실 없이 유지를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고요. 목적 원소 외에 방해 성분을 반드시 제거를 해야죠. 그래서 시료와 표준 용액의 매트릭스를 일치시킨다. 그래서 매트릭스는 원래 수학에서는 행렬이라는 뜻인데 영화도 유명한 영화 있죠. 원래 화학에서는 여기서는 지금 분석하려는 시료 이외의 물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료를 분석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적인 요소 이런 거를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분석기기의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전처리를 합니다. 전처리 시료의 처리 방법은 일단 신속 정확하게 진행해야 되고요. 간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낮은 농도는 물론 높은 농도까지도 직접 정량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분석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실험을 하고요. 실험값이 이론값처럼 항상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오기도 하겠지만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 조건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실험입니다. 41페이지 보면 시료 전처리 예비 분해 실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물, 유기물, 생체 시료로 나와 있는데요. 무기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좀 해보냐? 무기물 같아요. 그러면 물에 녹여 본다거나 산 혹은 알칼리로 처리해 본다거나 이렇게 해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유기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기니까 유기용매에 녹여보기도 하고 태워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생체 시료로 판단된다 그러면 특정 용매로 추출하거나 가수 분해, 물 분자를 이용해서 화학 반응에서 어떤 분해를 일으키는 걸 우리가 가수 분해라고 합니다. 그때 숫자가 물 숫자예요. 그 다음에 원심 분리를 해본다. 원심 분리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우리 세탁기 생각하면 됩니다. 세탁기 사용해서 빨래 돌릴 때 탈수기 할 때 원심력을 이용해서 물이 바깥으로 빠지죠. 잘 모르겠다 싶은 사람은 지금 팔을 원운동으로 계속 돌려보세요. 그러면 손끝에 피가 몰리는 현상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원심분리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 일단 해보고요. 자, 시료 전처리 흐름도 보겠습니다. 42페이지예요. 그래서 시료를 채취를 하면 이제 전처리를 해야 되는데 전처리할 때 이제 유기물이냐 무기물이냐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유기물이면 건조하거나 회화한다는 거는 이제 태워서 건식으로 태워서 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재. 그래서 재를 우리가 이렇게 회화한다라고 합니다. 회화로 혹은 전기로라는 장비가 있어요. 온도가 엄청 뜨거워요. 도자기 구울 때 쓰는 온도보다 더 높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기물이다 그러면 녹여봐요. 그래서 산이나 알칼리에 녹여보고 투명 용액을 결국은 만들어서 그 다음에 밑에 쪽에 분석 이화학 혹은 기기 분석을 하겠죠. 무게 측정을 한다든지 아까 얘기한 적정법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전기화학으로 분석을 한다든지 본광강도법 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처리 이제 규제에 의한 실험에서 시험 규격이 존재한다면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나 국외나 이런 시험법이 다 나와 있죠. 지난번에도 뭐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는 법 알려줬죠. 그 시험법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표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분석자의 시료를 사전 조사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료를 이제 채취하면 주요 성분이 뭔가 분석하고자 하는 성분에 대한 원소를 조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직접 분석 가능한가 아니면 전처리가 필요한가, 그래서 매트릭스 성분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분석하는 시료 이외의 물질 뭐 그런 거 혹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적인 요소 등을 조사한다는 거죠. 여기 아까 매트릭스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뭐 쭉 읽어 보시고요. 네, 뭐 밑에 쪽에 분해가 용이한가 아니면 추출이 용이한가, 이걸 분해시켜야 되나 어디서 뽑아내야 되나, 추출. 그래서 용해 가능성 파악에 대한 것도 조사하고, 용해도 단어가 나오죠.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시료의 양은 충분한가, 시료가 적은가, 이럴 때에 따라서 또 분석 물질의 대략적인 농도도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번 좀 읽어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분석자는 사전 조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43, 44페이지에 걸쳐서 시료가 무기물인 경우, 뭐 유기물인 경우에 전처리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모르는 단어 있으면 한번 좀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또 더 모르겠다 싶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오른쪽에 뭐 건식 회화법, 아까 설명 간단하게 했죠. 시료를 태워서 젤을 만들어서 뭐 무게를 측정하거나 하는 방법이 뭐 일종의 회화법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 많은데 한번 읽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 많이 하길 바랍니다.